자, 오늘부터 이제 수학 1 첫 번째 단원 지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원부터 시작하는데 요 용어를 일단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중2 때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거듭제곱근은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오는 거죠. 그죠? 거듭제곱은 뭐냐?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곱다. 예를 들어서 뭐 2가 있다. 2를 갖다가 거듭해서 여러 번 거듭 몇 번 곱해? 예를 들어서 뭐 5번을 곱한다고 칩시다. 이걸 우리가 2의 5제곱. 뭐 옛날에는 이건 이제 몇 승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옛날식으로 이거를 좀 잘 읽는데 2의 5승이다 이렇게 이제 읽기도 합니다. 2의 5제곱. 2의 5승 이렇게 읽어요. 2를 5번 곱했다는 뜻이죠. 이 횟수가 5번이기 때문에 2를 5번 거듭해서 곱했다.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한 거니까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이때 이제 요 곱하는 수를 미시라고 하고요. 요 위에 몇 번 거듭제곱하느냐, 몇 번 거듭해서 곱하느냐 횟수를 나타내는 요 수, 조그만 수를 지수라고 하죠. 밑과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건 다 이미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요것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로 표현될 때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A를 갖다가 A라는 것도 이제 어떤 숫자인데 우리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문자 상수인 거죠. A를 예를 들어서 n번 곱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A의 n승이다.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겠죠. 밑이 A고 지수가 n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되시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수 법칙이라고 하죠. 지수 법칙. 이 지수는 지수 법칙이 중요해요. 이 단어에서 지수 법칙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역시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2 때 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A, B가 임의의 실수이고 MN이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 몇 번이다 하는 거니까 자연수겠죠. 근데 이 밑은 굳이 자연수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2분의 1, 뭐 0.7 뭐 이런 것을 여러 번 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 B는 임의의 실수. 심지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음수도 가능해요. 음수도 몇 번 곱할 수 있으니까. MN은 자연수일 때 첫 번째,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두 수의 곱은 어떻게 돼요? 밑을 그대로 두고 지수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수의 곱이 아닙니다. m 곱하기 n이 아니고 m 플러스 n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증명도 우리가 사실 중2 때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조금만 밑으로 공간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그리고 a의 제곱.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3번 곱해져 있고 다시 a가 2번 곱해져 있는 걸 다시 또 곱한 거니까 결국 a가 5번 곱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얘랑 얘를 개수를 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합으로 나타나집니다.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번은 a의 m승이 n승 돼 있으면 a의 mn승이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이쪽에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a의 세제곱이 있어. 그거 전체를 다시 제곱한다. a의 세제곱은 a죠? 그거를 제곱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 전체를 2번 곱한 거니까 이거 한 번 곱하고 또 한 번 곱하고 점을 찍은 건 곱셈이죠. 그래서 a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둘이 곱한 것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엄밀한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자, 세 번째 뭐가 있냐? A, B의 n승은 A, n승, B, n승. 이게 뭐야? A, B에 괄호가 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를 갖다가 세제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A, B 곱하기 A, B 곱하기 A, B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거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좀 바꿔도 되니까 A가 3개, B가 3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거는 A의 3승, B의 3승이죠. 즉 A, B, A, B 이렇게 곱하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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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곱하나 어쨌든 A가 3번, B가 3번.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배된다. 요거는 더해진다. 요거는 곱해진다. 요거는 분배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지금 방금 한 3번하고 좀 비슷한 거니까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거는 곱한 거의 전체 거듭 제곱이 아니라 나눈 거의 전체 거듭 제곱이야. 나눈 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세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야? 사실은 이게 3번 곱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의 뜻이.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위에 a가 3번 곱해져 있고 밑에 b가 3번 곱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거죠. 자, 곱의 경우에 분배되듯이 몫의 경우에도 각각 분자 분모의 지수가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 여러분 차이를 한번 보세요. 3, 4번은 밑이 다른데 전체를 지수가 같은 지수로 이렇게 곱하는 거고 1, 2번은 뭡니까? 지금 밑이 하나로 돼 있고 위에 지수가 지금 다른 숫자들이 온 겁니다. 자, 5번은 1번하고 비슷해요. 5번은 1번하고 비슷하다. 뭡니까? 지수 법칙의 마지막 5번. A의 예를 들어서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역시 밑이 같죠? 이거는 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세제곱 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하나만 남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걸 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A의 3 빼기 2승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까는 더했죠? 이번엔 뺐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5번의 경우에 3가지로 나눠놨어요. 왜 나눠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더하기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빼기일 때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두 개 바꾼 거 한번 생각해 볼게. A 제곱에서 A 세제곱을 나눈다 하면은 얘는 위에 이제 A 2개 있고 밑에 A 3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밑에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처럼 빼기를 한다면 얘는 A의 2 빼기 3승에서 A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그럼 위에랑 아까랑 차이가 뭐예요? 아까는 1 나왔고 이번엔 마이너스 1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을 땐 분모에 남아있고 플러스가 나왔을 땐 분자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뭐야?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 그러면 m 빼기 n이 양수죠.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하고 만약에 n이 n보다 크다 그러면 n 빼기 m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가지고 뒤에 게 더 크니까 분모에 남게 된다. m과 n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m과 n이 같다 그러면 m에서 m을 뺀 거니까 a의 0승이죠. 그래서 a의 0승은 1이다. 0이 아닙니다. a의 0승은 1이다. 왜냐면 위에 아래 똑같은 개수만큼 있으니까 다 약분하고 나면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음수지수의 정의가 나와요. 음수지수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mn이 양의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mn이 양의 정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일 때도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음수지수 a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인 게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분모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음수지수는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면 굳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 뺀 거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다. 나눗셈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지수를 뺀 거다. 그리고 얘가 만약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역수로 취해둔다. 0이 나오면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셈 보충해 보면 우리가 밑이 음수일 때 얘기가 나옵니다. 밑이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음수, 그죠? 밑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의 거듭 제곱을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수를 계속 똑같은 음수를 여러 번 곱하게 되면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죠. 즉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자체도 여러 번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홀수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를 뭐 사실은 이렇게 곱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괄호를 쳐야 돼요. 이렇게 곱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의 3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a가 3번 곱해지고 마이너스는 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다. 그거의 3승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a도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3번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는 있으나 마나,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남게 된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여러분이 중2 때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라서 사실 생소한 내용은 아니지만 잊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처음 다루게 되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번엔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아예 처음 배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거듭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제곱근 혹은 2제곱근이라는 말을 이미 중3 때 공부한 겁니다. 루트 있죠, 루트. 이게 제곱근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2제곱근입니다. 앞에 이제 2자를 우리가 생략하고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 제곱근 a다 그럼 뭡니까? 제곱근 a.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죠. 이거는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x는 플러스 루트 a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미 중3 때 공부를 했는데 얘를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2제곱근이 아니라 3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죠. 3제곱근은 뭐겠습니까? 3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가 3제곱근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건데, x를 3제곱근 a 이렇게 씁니다. 요건 3을 곱한 게 아니라 요 근호 루트 요 앞에 여기 3자가 조그맣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제곱근이라고 하는 또 원래 여기 2자가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안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제곱의 이제 반대 개념으로서 x를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합니다. 몇 번 거듭 제곱했느냐에 따라서 2제곱근, 3제곱근, 뭐 3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거듭 제곱처럼 거듭 제곱근도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계속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n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n제곱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x를 n제곱하여서 a가 되는 수가 바로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제곱근, 그럼 우리가 2제곱근은 2를 이제 생략하고 그냥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제 이걸 2제곱근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3제곱근, 4제곱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요 내용인데,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n제곱하 a가 된 수기 때문에 바로 요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n차 방정식의 해. 위에서 예를 들었던 세제곱해서 만약에 a가 되는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만약에 27이 되는 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x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3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넘겨보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풀게 되냐면 27, 3의 세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방정식은 x가 3이라는 것, 그죠? 요거를 하나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얘가 0이 되는 x가 2개 있겠죠. 그것은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얘는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구해보면 허근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굳이 구해본다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얼마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6에서 요거니까 어떻게 돼? 27 마이너스 27이 되나요? 그러면 3 루트 3이네.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니까 이제 i가 붙어야 되겠죠? 허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다 말하자면 x의 세제곱근이에요. 아니죠. 27의 세제곱근이죠. x 세제곱 27을 만족하는 x 값이니까 27의 세제곱근입니다. 세수가 다 그래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실수인 것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곱근 27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3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랑 의미가 살짝 틀립니다. 이건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3개를 말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3개의 근이 있어요. 세 숫자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 실근만 우리가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제곱근 중에서 우리가 세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 요거 하고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하고 개념이 살짝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제곱해서 예를 들어서 뭐 5가 되는 수, 이건 두 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 중에서 우리가 자 이거를 나타내면 그 중에 하나만 나타내는 거죠. 양의 제곱근 하나만 나타내고 음의 제곱근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로 표시했어요. 물론 이건 실수이기 때문에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이 근호로 그대로 갖다가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루트 안에다 마이너스는 넣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변형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있죠? 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각각 하나하나의 의미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의미는 얘 두 개 합쳐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거의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요 하나랑 요 방정식의 근이랑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그죠? 이것 중에 얘가 있는 것 뿐이지.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되시죠? 반드시 우리가 27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는 건데 실수인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가 들었던 요 예를 그대로 이제 일반화 시켜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